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시죠? 뉴스에서 어떤 종목이 폭등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도 그때 샀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한 적, 또는 큰맘 먹고 고민하다 용기 내서 매수했는데 이상하게도 꼭 그 순간이 고점이었던 적. 그건 사실 운이 나빴던 게 아닙니다. 이건 거의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빠지는 감정의 패턴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확신이 생기고 가격이 떨어지면 공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감정의 진폭이 타이밍의 함정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언제나 정보를 조금 늦게 받아들이고 그 정보를 믿고 행동으로 옮길 때쯤이면 시장은 이미 한 발 아니 두 발 앞서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는 순간 그 뉴스는 이미 과거가 돼버리죠. 그래서 타이밍은 정보보다 빠르고 감정보다 냉정해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정보에서가 아니라 타이밍에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자라는 관점에서 타이밍이라는 단어 속에 숨겨진 진짜 본질과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투자의 모든 것은 결국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오는가에 달려있다. 이 한 문장이 당신의 평생 수익률을 결정합니다. 워렌 버핏은 늘 가치를 강조한 투자 대가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그가 진짜로 두려워했던 건 타이밍을 놓치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똑같은 주식이라도 언제 들어가느냐에 따라 수익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S&P 500을 기준으로 볼까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2009년 3월 금융위기 직후 저점에 진입한 경우입니다. 이 시점에 진입해서 약 10년 동안 보유했더라면 시장이 회복하고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수익률이 약 300%에서 400%대에 이르렀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2000년도 3월 닷컴 버블 피크 직후에 진입한 경우입니다. 이 타이밍에 들어간 사람은 이후 약 10년 동안 시장 부진과 침체를 겪으며 마이너스 20% 정도의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은 사실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릴 정도로 S&P 500이 거의 제자리였던 시기입니다. 같은 시장인데 다른 결과. 이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합니다. 결국 투자의 성패는 무엇을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샀느냐에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좋은 기업을 찾는 데 집중하지만 좋은 기업을 나쁜 시점에 사면 결과는 정말 처참할 수도 있습니다. 한 예로 지금은 모두가 아는 세계 최고 기업 중 하나인 아마존. 이 아마존은 2000년대에 닷컴 버블이 한창이던 시기 샀던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그때 아마존 주가는 주당 약 $110를 넘어서서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닷컴 버블이 붕괴되자 주가는 단 2년 만에 $6 수준까지 폭락했습니다. 무려 한 90% 이상 하락한 거죠. 이후 10년 동안 주가는 천천히 회복했지만 2000년 고점에 샀던 투자자가 원금을 회복한 시점은 거의 10년 뒤인 2010년도였습니다. 즉 10년 가까이 손실 구간에 머물러야 했던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절하고 떨어져 나갔겠죠. 시장은 결국 좋은 기업의 가치를 인정하긴 하지만 들어간 시점에 따라 그 보상이 매우 느릴 수 있습니다. 진입 타이밍 한 번만 어긋나도 그 가치의 보상이 몇 년, 10년 미뤄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치 투자를 한다고 해도 결국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오는가, 그 타이밍의 감각이 복리의 차이를 만듭니다. 워렌 버핏이 아무리 장기 투자를 외쳐도 그가 사는 시점은 늘 시장이 피를 흘릴 때였습니다. 즉 버핏은 가치 투자자이기 이전에 타이밍의 대가였던 거죠. 지금은 주식 투자가 대중화가 많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S&P 500은 연평균 9에서 10% 수익을 준다고 절대 진리처럼 알고 있지만 이는 평균일 뿐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 투자 진입 타이밍에 따라 개인의 수익률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300~400% 이득을 보고 어떤 사람 마이너스 20% 손해를 보고 똑같은 조건의 주식이라고 했을 때 이걸 바꾸는 건 오직 진입 타이밍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실 타이밍의 위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건 데이터입니다. JP모건 에셋 매니지먼트는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S&P 500에 $10,000를 투자했을 때의 결과를 분석한 리포트를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정말 단순합니다. 20년 동안 시장에 계속 머문 투자자는 $10,000가 약 $63,637, 그리고 연평균 수익률이 약 9.7%가 됐었고요. 만약에 이 기간 동안 가장 주식 시장이 좋았던 거래일 10일을 참여를 못했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수익률이 5.5%까지 떨어집니다. 베스트 30일을 만약에
놓쳤다고 하면은 수익률이 0.7%까지 떨어집니다. 이렇게 단 열흘 정도의 차이가 복리의 구조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한 달만 시장을 비워도 사실상 제로 수익에 가까운 거죠. 이 데이터의 결론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It's not timing the market, but timing the market that matters. 시장을 맞추는 게 아니라 시장 안에 머무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무서운 이유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바로 그 좋은 날들을 시장 밖에서 맞이한다는 점입니다. 공포가 극대화될 때 우리는 현금을 들고 있고 뉴스가 좋아질 때 비로소 들어오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시장 최고의 10일은 대부분 폭락 직후에 찾아옵니다. 사람들의 손이 얼어붙은 바로 그 시점이 복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다르게 말하면 두려움이 클수록 복리는 더 강하게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2008년 금융위기 때 단 열흘만 일찍 매도했더라면 손실을 40% 이상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 11일 인생 전체의 투자 결과를 가른 거죠. 시장은 결국 단 며칠의 결정 20년 복리를 바꿔버리는 세계입니다. 투자는 확률 게임이지만 복리는 참여의 게임입니다. 즉 공포 속에서도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느냐가 진짜 실력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시장은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춘 사람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이밍을 견딘 사람에게만 보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복리는 기회를 많이 잡는 사람의 편이 아닙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의 편인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장 좋은 10일을 맞추려고 애쓰지 말고 그 10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시장에서 버텨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그 중요한 타임에 어떻게 조금이라도 읽을 수 있을까요? 시장에는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 같은 지표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3가지 렌즈라고 부릅니다. 이 렌즈를 통해 시장을 바라보면 언제 그래도 위험이 조금 커지고 언제 기회가 열리는지 조금 더 명확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렌즈는 바로 금리와 유동성입니다. 이건 시장의 산소 같은 존재인데 산소가 부족하면 불이 꺼지고 산소가 늘면 불이 다시 타오르죠. 시장이 움직이는 원리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리가 내려가면 주식이 오른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건 절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금리가 낮더라도 물가가 너무 높으면 실제로는 여전히 기업들이 숨을 쉬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즉 숫자로 보는 금리보다 중요한 건 지금 돈이 얼마나 시장에 자유롭게 돌고 있느냐입니다. 이걸 판단하는 가장 쉬운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다시 위험을 감수하면서 돈을 움직이기 시작했느냐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대출을 꺼리면 시장은 숨이 막히는 중이고 은행에 돈을 묶어두던 사람들이 주식과 펀드에 투자를 하고 기업들이 다시 자금을 빌려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한다면 그게 바로 돈이 돌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중앙은행이 돈을 푼다는 건 시장이 얼어붙은 겨울을 녹이기 위한 신호탄입니다. 하지만 그게 꼭 봄이 왔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짜 봄은 그 돈이 다시 기업과 사람들 사이에 돌기 시작할 때 옵니다. 즉 유동성이 공급되기 시작하고 신용이 살아나고 소비와 투자가 회복되면 시장은 서서히 숨을 되찾게 됩니다. 결국 금리를 읽는다는 건 복잡한 숫자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이 숨을 쉬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 얼어붙어 있는가를 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번째 렌즈는 바로 산업 사이클입니다. 이건 시장의 심장 박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늘 기술의 혁신에 흥분합니다. 하지만 시장을 움직이는 건 기술뿐만 아니라 돈의 흐름도 있습니다. 돈이 어디로 몰리고 언제 빠져나가는가, 이게 시장의 맥박을 결정합니다. 모든 산업은 결국 같은 순환을 겪습니다. 과잉 투자, 공급 과잉, 가격 하락, 구조 조정, 그리고 공급이 감소되고 최종적으로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건 경제의 교과서이자 시장의 생리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순환의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반도체 사이클이 꺼질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빠져나갑니다.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재고가 쌓이고 뉴스에는 업황 침체라는 말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진짜 기회는 바로 그 순간에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가 공급이 끊기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기업들은 적자를 견디지 못해 생산을 줄이고 새로운 투자는 멈추고 공장 일부는 또 문을 닫습니다. 이 말은 곧 시장에 더 이상 새로운 공급이 쏟아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즉 기업들이 생산을 줄이고 공급이 멈추면 가격 하락을 멈출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오히려 시장이 바닥을 다지는 구간으로 들어섭니다. 그래서 재고가 점점 줄고 조금만 수요가 회복해도 가격이 빠르게 반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산업 사이클의 법칙입니다. 공급이 끊긴 곳에서 회복이 시작된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시장의 바닥은 두려움 속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산업을 읽는다는 건 기술의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돈이 언제 도망치고 언제 다시 돌아오는가를 읽는 일이라고 투자 대가들은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이론이 아니라 모든 사이클 산업의 공통된 리듬입니다. 반도체나 조선, 철강, 해운, 리튬 부동산 모두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죠. 즉 산업 사이클을 읽는다는 건 기술 공부도 중요하지만 돈이 어느 타이밍에 나가고 다시 돌아오는가를 보는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렌즈는 투자 심리와 수급입니다. 이건 시장의 정신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가격은 결국 인간의 감정 그래프입니다. 탐욕이 극단에 다다르면 꼭대기고 공포가 극단에 이르면 바닥일 확률이 높습니다. 시장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옳은 사람이 아니라 버티는 사람이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결국 공포의 순간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탐욕 지수가 80을 넘고 사람들이 서로 주식 얘기를 꺼내면 이미 너무 늦었고 VIX, 즉 공포 지수가 40을 넘어가면 역사적으로 극단적 공포 구간으로 관찰돼 반등 확률이 높았던 사례가 많았습니다. 시장은 늘 같은 심리 사이클을 돌고 있습니다. 낙관이 있었다가 과열이 되고 붕괴가 있고 공포가 오고 그 다음에 다시 회복하고 그런데 인간은 매번 다르다고 착각하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타이밍을 읽는다는 건 지표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읽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는 내 자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공포를 느낀다면 시장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가장 냉정해야 할 타이밍이죠. 타이밍은 차트가 아니라 결국 금리의 방향이나 산업의 위치나 심리의 극단 이 세 가지 렌즈로 세상을 보는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약하자면 금리가 내려가고 산업이 바닥에 닿고 사람들이 겁에 질려 도망칠 때 바로 그때가 돈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 시점을 위기라고 부르지만 진짜 투자자들은 그걸 기회라고 부릅니다. 그럼 세 가지 렌즈를 활용하면 개인이 이런 타이밍을 정확히 잡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로 펀드 매니저나 자산운용사들조차 매번 틀립니다. 그들은 수백 개의 지표를 보고 수십 명 애널리스트를 둬도 시장의 단기 흐름을 완벽하게 맞추지 못하죠. 결국 그 누구도 맞출 수 없다는 게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개인에게 남은 단 하나의 전략은 뭘까요? 바로 시간을 아군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타이밍은 사실 운의 영역이지만 시간은 확률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확률은 꾸준한 사람에게 이득을 가져다 줍니다. 타이밍을 완벽하게 맞추는 건 불가능하지만 틀리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측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은 현금 비중 관리입니다. 현금은 수익을 주지 않지만 자유를 줍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대부분의 사람은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데 현금이 있는 사람만은 다릅니다. 공포 속에서도 싸게 살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금은 단순히 안전자산이 아니라 기회를 사는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유분의 현금을 꼭 보유하셔야 합니다. 워렌 버핏도 늘 말하죠.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온다. 시장에서 그 준비란 결국 현금을 얼마나 남겨두냐의 문제입니다. 그 두 번째 전략은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인데요. 항상 얘기하지만 지키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기법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관리하는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감정적인 존재라서 한 번에 사면 불안하고 한 번에 팔면 후회합니다. 한 번에 샀다가 내가 좀 더 낮은 가격에 사지 않았어야 됐나. 그리고 한 번에 팔았다가 그 뒤에 더 주가가 오르게 되면은 좀 더 늦게 팔 걸 하고 후회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나누고 분할 매수한다는 건 투자 전략이 아니라 감정의 완충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일정 비율로 나눠서 사면 손실은 줄고 심리적 부담도 줄어듭니다. 반대로 오를 때마다 나눠서 팔면 탐욕 대신 냉정함과 수익률이 남습니다. 이 단순한 방식이 사실 거의 모든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같은 금액으로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한다면 가격이 떨어질 땐 더 많이 사지고 오를 땐 더 적게 사지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효과를 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장의 불규칙성을 복리의 엔진으로 바꾸는 거죠. 결국 분할 매수 매도는 돈을 분할하는 기술이 아니라 심리를 분할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 혼돈처럼 움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생산성만큼 성장하기 때문이죠. 10년, 20년, 30년의 긴 시계로 보면 시장은 결국 위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여러 가지 금융위기들도 존재하고요. 그래서 단기 타이밍은 운의 게임이지만 장기 시간은 수학의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조차 예측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이기려 하지 말고 확률이 내 편이 되는 구조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명확합니다. 타이밍을 맞출 자신이 없다면 시간을 사라. 시장에 머무는 시간이 시장의 진입 타이밍을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리의 진짜 힘은 수익률의 높이가 아니라 수익률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간의 길이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오래 시장에 있을수록 복리는 당신 편이 되는 거죠. 결국 타이밍을 맞출 자신이 없으면 시간을 사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개인 투자자의 유일한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는 운이 아닙니다. 주기를 읽고 지표를 해석하고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만이 시장의 변화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는 타이밍이다. 그러나 그 타이밍은 준비된 자에게만 미소 짓는다. 시장은 언제나 두 부류로 나뉩니다. 미리 움직이는 사람과 그리고 움직이고 나서 반응하는 사람. 전자는 시장이 조용할 때까지 준비하고 후자는 뉴스가 시끄러울 때 따라갑니다. 그래서 뉴스가 커질수록 기회는 작아지고 세상이 조용할수록 수익은 커집니다. 결국 타이밍은 운이 아니라 준비의 결과이자 기다림의 보상입니다. 진짜 투자는 정보가 아니라 인내, 확신이 아니라 관찰, 예측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시장은 늘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공포를 견딜 수 있는지, 탐욕을 절제할 수 있는지, 변화 앞에서 빠르게 반응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에 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시장의 전환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전환점은 지속적으로 시장에 머물러 기다린 사람에게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늘 기회를 줍니다. 다만 그 기회는 조용히 그리고 느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 시장에서 버티며 그 타이밍을 맞이하는 것. 그게 복리의 본질이자 타이밍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를 위한 유일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의 작은 나침반이 되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타이밍 기준을 공유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밸류점프였습니다.